정부가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기로 발표하면서 45일 만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엽 기자, 코로나19 사태 45일 만에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하는데 45일이라는 그 기준, 기산점이 언제입니까? 네, 저희가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45일 이후가 이제 오는 5월 6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월 21일 이전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개인이 방역 지침을 준수를 해야 하는데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시설이나 개인 스스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거나 기침 예절을 지키는 이런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착용 이거는 지켜나간다 계속 네, 그런 그건 얘기입니다.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네. 네, 6일부터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처럼 사람들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영화관, 복지관 같은 밀집 시설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물론 종교시설, 학원,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운영 자제 같은 행정명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교 시점, 이건 이달 18일에서 20일로 예상이 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네. 아이들의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교육부 장관이 얘기한다는데 아무래도 뭐 대입 앞둔 고3생들 등교가 가장 관심일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3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일주일 정도 먼저 등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생활기록부 내용을 채우는 것처럼 수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등교 수업도 원격 수업처럼 학년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시작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이 540만 명에 해당하는데요. 네, 540만 명이 한꺼번에 등교를 시작하면 집단 감염이 또다시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교육당국은 이 순차적 등교를 학교급별로 고학년부터 할지 아니면 저학년부터 할지를 최종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그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급하지 않은 일반 가구들은 언제부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반 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신청 이틀 후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카드 회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실 땐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가능하시고요. 네. 또 주의할 점은 이 신청이 오부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마스크 구매하실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분은 월요일에 또 2-7인분은 화요일에 이런 식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만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해줬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은 저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네,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임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예. 질본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환자에 대한 투약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재 임상시험도 진행 중인데 효과가 인정된다면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식약처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당국은 아직까지는 100%안 믿는 그런다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네. 혹시 이 렘데시비르 말고 다른 치료제나 백신 또 개발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낙타과의 포유류인 라마의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과 벨기에의 공동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 라마에 투입해서 치료제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의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추가 실험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밝혀낼 예정입니다. 네. 자, 근데 일본이 이 렘데시비르 승인을 내줬다고 하던데 일본 상황 지금 어때요? 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렘데시비르 특례 승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은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사용 신청을 하면 일주일 안에 승인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렘데시비르 쓰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다시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하루 100명에서 200명대에 머물렀는데 다시금 확진자가 폭증한 겁니다. 네, 일본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신규 확진자 300명. 예, 우리가 오늘 13명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대엽 기자였습니다.